사오리의 아버지는 게이라는 이유로 사오리와 어머니를 버렸고, 그렇게 사오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고, 사오리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간호에 힘썼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자리엔 막대한 빚만 남았습니다. 사오리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빚을 갚는데요. 그런 사오리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연인 하루이코는 사오리에게 돈을 줄 테니 사오리의 아버지 히미코가 세운 실버타운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버지를 몹시 증오하는 사오리는 증오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하루이코가 알려준 장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 메종드 히미코. 사오리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あなたもしかして 두 사람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연인이 하나밖에 없는 딸과 화해하기를 바란 하루이코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무비필의 채널에 구독자님께서 요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메종드 히미코는 저 또한 대단히 재미있게 감상했던 작품이라 당연히 요청에 응하기로 결심했고,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감상했습니다. 처음 메종드 히미코를 봤을 땐 신선한 소재, 아름다운 색감, 근사한 오다기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봤을 땐 아버지로 인해 게이를 싫어하게 된 사오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 하루이코와 사오리의 미묘한 감정선이 보다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누도 이신 감독님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죠. 저는 이 작품도 굉장히 좋아해서 이누도 이신 감독님이 내한하셨을 때 1일 강의를 들으러 참석한 적도 있어요. 그때 들은 감독님의 말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츠마부키 사토시 캐스팅에 관한 답변이었어요. 한 관람객분께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왜 츠마부키 사토시를 캐스팅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감독님이 답하시길 잘생겨서 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직접적이고 솔직하신 대답에 자리에 있던 관객들 모두 빵 터졌네요. 하지만 감독님은 진지하셨어요. 줄거리상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빠르게 사랑에 빠지는데 그 과정을 전반부에서 모두 설명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 주인공이 대단히 잘생기면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관객들이 납득을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감독님께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츠마부키 사토시를 캐스팅하셨듯 어쩌면 비슷한 이유로 메종드 히미코의 오다기리조를 캐스팅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네이버 평점을 보면 오다기리조의 아름다움에 관한 평이 대단히 많기도 하죠. 혹시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오리는 메종드 히미코 요양원의 인물들을 처음 만났을 때 동성애자들을 향한 짜증이랄까요? 거부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기 미안할 정도의 거리감을 느껴요. 남자의 몸으로 치마를 입은 이들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죠. 사오리는 아버지가 게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버린 점에서 게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힘든 건 물론이거니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게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 또한 이성애자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 메종드 히미코가 그런 점에서 좋더라고요. 게이를 특별한 존재로 그리지 않은 점이요. 남자의 몸으로 여자 옷을 입을 뿐, 혹은 여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동일한 성별을 좋아하는 것일 뿐, 손녀를 예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느끼는 불안감,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때때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까지, 그들의 좋은 점을 지나치게 부각하지도 나쁜 점을 지나치게 부각하지도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수자로 보이지 않게 연출했달까요? 덕분에 그들이 남들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남들로부터 외면받곤 하는 이유가 오로지 성적 취향뿐임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짐작해봅니다. 사와리타이とこないんでしょ。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소수자의 아픔을 소수자만 겪는 건 아닐 거라고요.
우리 누구나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픔을 겪은 적이 있지 않나 짐작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아픔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작품을 통해 어쩌면 작은 위안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힐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영상 어떠셨을까요? 재미있게 봐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을 대체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며 배급사에서도 2차 사용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요. 이 영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이렇듯 저의 감상을 주로 담는 방법을 떠올리게 됐어요. 스토리텔링이 끝난 다음 코너로 진행했던 제 생각을 전하는 형식의 무비필의 픽이 반응이 대체로 좋았기 때문에 무비필의 픽을 좀 더 길게 다루는 느낌으로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독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요런 저의 감상을 담은 추천 영상을 때때로 올리려 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뿅!